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전북의 3대 성장 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사와 경제 지원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 투표는 내년 지방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이 창단 30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땅한 후원자를 찾지 못한 데다 전라북도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전국 시군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군산에만 김 가공 공장이 없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기자협회가 주요 대선 주자를 초청해서 국정 현안과 전북 현안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을 제3의 금융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과 탄소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사탕평을 통해서 전북의 소외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통한 금융도시 조성, 새만금 집중 투자, 탄소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북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에 대해선 공공 매립을 통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선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공공 물량으로 버티면서라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하며 대회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잼버리 대회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면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문 전 대표는 전북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경제 지원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데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호남이 아닌 전북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장에서의 소외, 홀대 가운데 저는 전북이 더더욱 더 많은 소외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문재인 전 대표는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농민은 기간 산업을 유지하는 공직자나 마찬가지라며 농업 발전에 대한 어려움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고, 개헌은 중앙 권력 구조 개편보다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문 전 대표의 발언을 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적폐 세력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권 교체 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학의 고장 전북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적폐 청산과 탄핵 완성 그리고 정권 교체의 길을 더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은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권 초반에 하는 것으로 중앙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공화국을 이뤄낸다면 저는 저항적 대통령제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8대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를 6대4 비율까지 확대하고 개헌 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문재인 연대인 빅텐트론에 대해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염원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가 된다면 이 반문재인은 저는 정권 연장 연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은 제대로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 영호남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 문재인 편이 내일 오전 9시 10분 저희 전주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JTB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는 먼저 문재인 대선주자의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준 뒤에 이어서 전북 참여연대 김영기 대표와 취재기자가 이번 토론회를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로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가장 한국적인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놓은 호남 오페라단이 창단 30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땅한 후원자를 찾지 못한 데다 올해는 전라북도의 지원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신유 박해 때 순교한 동정부부 요한과 루갈다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입니다. 호남 오페라단의 창작극으로 국립오페라단 창작산실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은 그동안 전봉준, 춘향, 서동과 선화공주 등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창작 오페라로 제작하는 등 대규모 오페라만 45편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1986년에 창단해 국내 민간 오페라단 가운데 세 번째로 오래된 호남 오페라단이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후원 회장은 1년째 공석인데다 이사장 역시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 1년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첫째 문제고 또 후원 회장님이 공석이어서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장남 단장이 그동안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 등 사재를 털어가며 오페라단을 꾸려왔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무대 지원 사업에서도 탈락해 올해는 재정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은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직접 오페라단을 운영하거나 재단으로 전환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오페라단의 창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남 오페라단도 결국 해체 단계를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페라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이제 그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가장 한국적인 오페라를 선보여왔던 호남 오페라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예향 전북이라는 이름도 헛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4만 2천 톤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김 가공 공장이 없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양식장에서 걷어올린 물김을 실은 배가 속속 항구에 도착합니다. 수확한 물김이 모두 풀리자 곧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 가격은 대구 킬로그램 한 포대에 9만 원. 전국적으로 김이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20만 원 가까이 가던 물김 가격이 며칠 사이 절반가량 폭락했습니다. 김이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는 출하식이 같이 맞아 떨어지다 보다 보니까 김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김이 갑자기 많이 나오다 보면 가격대가 형성이 좀 많이 됐던 것이 많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은 4만 2천 톤. 김 양식을 하는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출하 시기가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쌓이는 재고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등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생산된 물김을 우선적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김 가공 공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수협은 70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을 군산시 등 관련 기관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모업인들한테 그 가격을 좀 비싸게 주고 우리는 또 가공을 직접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김 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원이 창출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김 가공 시설이 없는 군산에 어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물김 가공 공장이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무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조사 특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14일부터 6개월 동안 증인 출석을 통해서 청문을 할 예정이지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특위 활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고 김완주 전 지사도 도의회 조사특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조사특위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주의 생태 관광지가 또다시 변경됩니다. 전주시는 생태 관광지 조성 대상지를 당초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한 차례 바꿨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다시 건지산 일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대상지가 변경되면 20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밝혔지만 2년 사이 벌써 2차례나 대상지를 바꿔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해 5급 승진 후보자와 장기 교육생 등 3천여 명이 머물면서 주거와 식사 비용 등으로 6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전북 상품을 1억 원어치 구매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끝난 제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이 19년 연속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기대했던 컬링과 아이스하키 등에서 부진해서 순위 상승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하계보다 동계체전에 강한 전북 선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 육성과 함께 종목별 훈련시설 확충 등 연중 훈련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 임산부들에게 진찰과 분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완주와 진안, 무주, 임실 등 7개 군에서 임산부 1명당 26만 원씩 병원 진찰과 분만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안군 의료원과 고창병원에는 산부인과 운영비 7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94개 학교에 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물리, 화학 등 선택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진로 집중과정 심화 학교를 20곳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두드림 학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나들 가게와 전북 투어 패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전주시 나들 가게 30군데를 선정해서 2만 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한옥마을의 유료 시설을 무료로 입장하고 각종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 카드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고군산 군도 서쪽에 있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170억 원을 투입해서 말도와 명도, 방축도, 무인도 2곳 등 5개 섬을 잇는 1280m의 인도교를 오는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은 뒤 차차 흐려져서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